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입니다. 저는 소종섭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7차, 8차 변론기일이 끝납니다. 7차 오늘 4명, 또 8차 13일이죠. 이때도 4명의 증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8차까지만 잡혀있고 나머지는 안 잡혀있는데 추가로 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추가로 증인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 더 변론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의견 진술 이런 걸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더 열린다고 해도 대략 2월 안에는 변론이 끝나지 않을까. 늦어도 이제 3월 초가 되겠죠. 그러면 변론이 다 끝난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례로 봤을 때 대략 3월 안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일단 재판관들은 평일을 열어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사안에 대해 같이 논의를 하고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결정문을 작성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고를 하는 그걸 만드는 거죠. 결정문을. 그 기간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11일 만에 선고가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종결 후에 14일 만에 선고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변론이 모두 끝난다. 그러면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정도라고 14일 정도라고 봤을 때 이달 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변론이 조금 더 한두 차례 더 이루어진다든지 그러면 이게 3월 달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3월 31일 안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그 문서가 접수되고 나서 63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7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진행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번 주 13일까지 하면 8차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 중간 정도, 요 정도 변론이 진행됐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각이 되면은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하는 것이고 인용이 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60일 아니라고 하지만은 워낙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은 그날부터 60일째 되는 날, 그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한 20명 가까이 증인이 채택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증인이 4명 나오는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시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이런 거 좀 집중적으로 아마 재판관들이 물어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언론사 단전 단수 얘기도 계속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한겨레 경향 등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그 경위를 또 사안을 확인하는 그런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상민 전 장관이 전에 국조특위 나왔을 때처럼 답변을 거부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신원식 실장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로 많이 물을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엄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어떤 모의 같은 게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백 전 차장과 김용빈 사무총장은 아무래도 이제 선거 관련된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제 부정선거 의혹 이것에 대해서 좀 물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동창입니다. 과거에 국회에 나와서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한 적이 있었죠.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이 됩니다. 13일 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또 김봉식 전 서울청장, 조성현 소방사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결국 현재까지 봤을 때 이제 검찰 진술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 결국 이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행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일 것입니다. 현재 어쨌든 헌법상으로 봤을 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도 법적 요건에 맞게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그것을 지켰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법적인 하자 이런 게 있었냐, 불법성은 없었느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형법의 유무죄를 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보다도 헌법을 위반했느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헌재는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소하게 여러 가지 막 갈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헌법재판소에서 굳이 가릴 필요는 없는 거죠. 헌법 위반 여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번에 나와서 국조특위에서 얘기했던 국무회의라고 좀 보기가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할 때 하자가 많았다, 이런 증언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얘기했던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런 부분들, 또 최상목 대행이 증언한 그 대통령이 나를 불렀고 옆에 있던 누군가 나한테 그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쪽지를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진실 여부, 김용현 전 장관은 그 문건은 내가 준 거다, 실무자 시켜서 뭐 이렇게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몇 가지의 지금 국회에서의 증언과 헌법재판소의 증언, 또 검찰 진술, 이런 게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것은 결국 이제 재판부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을 하고 증거로 채택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그 증인들이 검찰 진술에서 내놓은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특히 군인들 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의 경우에 검찰에서의 진술과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와서의 진술이 다른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도 그러했죠.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좀 진술이 다르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가려서 좀 해야 된다, 공판 중심주의로 해서 좀 자세히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검찰에서 한 진술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그 얘기는 이제 재판부가 검찰에서의 진술과 재판정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한 진술이 다를 경우에 둘 중 어떤 것을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재판부가 좀 그걸 따져서 판단을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검찰에서의 진술도 어쨌든 그 피의자가 사인을 했고 당시에 또 변호인도 입회했고 이러기 때문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거기에 한정해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헌재가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증언보다 진술 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공판 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지만 어쨌든 헌재는 검찰에서의 진술도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계속 뭐 증인을 불러서 더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13일 날 8차 변론기일 끝인지 아니면 그때쯤 이제 또 추가로 혹시 변론기일이 한두 차례 더 잡히는지를 가늠하면 이게 2월 말에 선고가 내려질지 아니면 3월에 선고가 내려질지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 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거의 마무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늦어도 3월 안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5월 달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